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사님과 함께 이슈 시그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매매할 때뿐만 아니라 전월세도 이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사님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계속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 또 정부의 입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임과 동시에 임대인의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주택 매매 거래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실거래가 기반의 과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지만 임대차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어 정부가 모든 전월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 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신고 의무가 부과되며 동시에 전월세 내역을 공개해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신고 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은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택 임대인에 대한 월세 수입에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다는 점이며 임대 수입에 대해 철저한 과세가 가능해진 만큼 달라진 환경에 따라 임대사업 영유를 재검토하는 집주인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차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 네, 금방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그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거의 핵폭탄급 이상으로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에 나온 것 제외를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실행될 것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월세 신고래가 신고 제도를 보기 전에 그거의 근거법이라고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먼저 시행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실거래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의 법적 근거는 의원 입법 형태로 이것도 만들어졌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중개사법에 결정이 돼 있는데 그 신고 법률에 의해서 바로 모든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으로 신고해라 라고 적용이 돼 있고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 거래를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했다면 직접 당사자가 거래되기 전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신고를 한다고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근거는 일기 참여정부 2005년 8.13.1 대책이라는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빠른 입법 과정을 거쳐서 바로 2006년부터 시행을 했고 여러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지금 적용이 되는데 그것은 2006년 7월부터 거의 모든 등기부 등본에 다 적용이 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는 바로 거래세입니다. 거래세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취득할 때 드는 취득세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거래세가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 취득세는 보통 기준시가라든지 아니면 시가표준액이라든지 그런 다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거의 실거래가 그러니까 실제로 시가표준액은 실제 거래되는 금액의 50%에서 40% 정도까지 적용을 했는데 100% 다 적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취득세가 올라가는 효과가 벌어졌고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취득했던 기준시가, 현재 기준시가를 정해서 나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다가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양도세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그래서 거래세의 세수가 상당히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처음에는 뭐 업계약선이, 다운계약선이 이런 것들이 많이 횡행이 되다가 이제 한 10몇 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래도 많이 정착이 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얼마인지 모르는,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 실거래가가 적용이 되면서 거래 관계의 투명성이 확보가 된 그런 획기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왜 전월세 실거래가 쟁고가 자꾸 지금 얘기가 나오고, 뭐 사실 보유세 증가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가에 그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살펴보시면, 이게 이제 전국 기준에 전국에 673만 가구가 지금 임대로 낼 수 있는 가능한 가구가 바로 673만 가구. 이 중에 여기 보시면 22.8%, 153만 가구만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록은 현재는 지금 실거래가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재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갔을 때,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면 이제 확정일자를 근거로 해서 얼마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두 번째는 확정일자가 아닌 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따졌을 때는 지금 22%만이 임대사업자 실거래가 신고가 되고 있고, 나머지 77%, 거의 80% 가까이는 실제로 얼마로 임대가 있는지, 월세가 얼마가 있는지 또는 전세가 얼마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자꾸 생겨나고 계속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크게 서울로만 따로 봤을 때도 서울에는 거의 120만 가구의 임대 가능한 그런 주택이 있고, 이 주택 중에 58%가 현재 안 돼 있는, 즉 60% 이상, 60% 거의 60% 정도가 아무런 신고도 되지 않고 그냥 투명성 없이 그냥 음성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크게 지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음지에 있던 것을 양지로 드러내자 해서 요거를 과세를 할 것이냐, 과세에 대한 표준으로 삼자, 아니면 실제로 지금 임대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임대 시장을 파악을 해서 과세의 표준으로 삼고 어떤 세수의 증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지금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지금 나오게 되었고, 가장 크게 여기서 보실 거는 보시면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이 증가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80% 정도를 거의 과세 표준에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뭐 누락이 됐던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해서 면제를 하던 거지, 이제는 과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거와 더불어져서 지금 임대인 입장에서는 각종 세금들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세금이 증가하냐면, 보겠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의 세금은 원래 내지 않던 그 2천만 원 이하의 약간 작은 소득들은 거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는 한 거의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안 내는 거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안 내던 것을 이제 이 실거래가가 신고가 되면 무조건 다 양지로 나와서 세금이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중에서 이제 간주임대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간주임대료라는 건 뭐냐면, 뭐 듣는 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월세를 할 때, 반전세라는 월세를 할 때의 보증금과 그다음에 전세를 할 때의 보증금, 전세를 할 때의 보증금이 있는데, 이 금액을 두 개 합쳤을 때, 이 보증금을 두 개를 합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준을 삼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매달 얼마씩 들어오는 거를 표준으로 삼아서 간단하지만, 이 보증금은 뭐 당장 매달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상당히 어려운 데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얼마다라고 이제 간주임대료라는 거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간주임대료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전월세 보증금, 뭐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또 보증금을 환산해서 과세하려는 기준으로 삼는 간주임대료라는 것이 있고, 이 간주임대료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택이나 1주택이나 2주택 정도는 그 전세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적어도 3주택 이상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환산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기준은 일단 부부 합산으로 무조건 3채 이상. 3채 이상이고 뭐 월세만 있는 경우는 한 채는 아니고 2채부터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보통 전세가 어느 정도 껴 있는 거는 3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소형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작년하고 약간 달라진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3억 원 이하면 제외를 해줬다가 올해부터는 이것이 4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고 2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형주택은 제외를 하고 그거 외에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적용을 한다는 의미고요. 보시면 뭐 다 합해서 뭐 전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이라는 전세금을 줬다 했을 때 보증금이 9억이라고 가산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를 3억 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9억에서 3억 빼면 6억 원에 필요경비율 60%를 곱하고, 그러면 그거에 요거는 이제 매년 고시를 하는 이제 고시 이율이고, 이거를 작년에는 1.8%, 올해는 2.1%로 올라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9억인 경우에 환산되는 임대 보증금은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756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분류과세에 적용돼서 이제 임대사업자냐 아니냐 요거에 따라서 과세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기준으로 금액을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는 사실 지금까지도 잘 이슈가 되지 않았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었는데 많이 적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금이 증가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간단하게 보시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바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서울에서도 거의 40% 정도, 60% 정도가 신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뭐 좀 젊으신 분들이나 좀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이 신혼집이나 어떤 거를 구할 때 보증금을 할 때는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가 대여를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금액 같은 경우가 전세 보증금으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추징이나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거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이제 밖으로 다 나오게 되면 이게 증여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금 거래에 대해서 확정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 현상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양지로 나오다 보면 개인이 임대를 내놓는 그런 임대 주택 수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거에 따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을 간단하게 보면, 정부의 입장은 이것은 의원 입법 형태, 즉 2006년에 했던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전월세 신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입법상에 상당히 큰 난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부동산 거래 신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등기라는 제도를 하려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입법적인 난항이 없이 갔는데, 이것은 사실 반드시 신고해야 되는 건 아니고 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떤 찾아내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할 때 어떤 뭐 다른 단체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입법상의 난항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안 내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이 되게 강합니다. 지금 원래 사실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 내던 세금이 나아지는 건데, 그래도 내지 않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세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당히 강해서 사실 이 조세 저항 부분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 그렇게 크게 막 큰 빌딩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2채, 3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전월세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거래 신고가 다 밖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 방식에서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서울 쪽과 조정지역과 투기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의 모든 주택을 다 할 것인지, 또 오피스텔은 포함을 시킬 것인지, 상가는 포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행 방식을 좀 결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충격적인 부분이 없이 완화가 될지, 그리고 조세 저항이 없이 이익 절해가 실고될지는 현재 정부에서 해야 될 숙제이고, 잘 어우러진다면 음지에서 다 양지로 나와서 과세도 많이 되고, 또 그 과세에 대해서 소득이 다 재분배가 되면 좀 더 좋은 임대주택과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사실 실제로 거래에 의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대비책을 만들어서 잘 실행을 한다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고, 이 제도는 꼭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